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일기 3월 8일이지. 3월 8일에 영상일기를 찍어봅니다. 오늘 좀 신났습니다. 왜 신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 엄마랑 왕가산 남자 보고 왔는데, 보고 나서 짬뽕 먹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짬뽕 집에서 오늘 청바지도 샀다. 청바지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쓸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구멍이 엉덩이 쪽에 나가지고 너무 쪽팔리길래, 근데 다른 입을 겨울 청바지가 없어가지고 한 6일은 그거 입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발견하고 나서 6일 동안 그거 입었다고. 발견하기 전에도 구멍은 아예 있었겠지. 아무튼 그 뭐냐, 오늘 왕가산 남자 보고 짬뽕 먹고 청바지 사고 왔습니다, 엄마랑.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화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항상 영화를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왕가산 남자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 근데 무난하게 재미있었어. 근데 뭐 이런 말 있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듯이 무난하게 재미있다는 건 그렇게 스펙터클한 장면도 없었다는 거야. 영화 자체가 잔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존나 잔잔해 그냥. 아무튼 존나 잔잔합니다.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크나큰 반전도 없었고, 뭐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반전도 없었고, 반전 드라마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아는 역사 그대로 단종 사약 받진 않았지. 목 졸라서 죽었지. 우리가 아는 역사 그대로 단종이 죽고, 어몽도 맞나 이름이? 어몽도라는 촌장이 그 시체 회수해가지고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끝났단 말이야. 영화를 본 감상은 양가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별로 그렇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교훈 쪽으로 뭘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재밌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나름의 반골 기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천만 영화급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장항준 감독이 악플을 하면 그건 진짜 루저인 거겠지만, 지금까지 천만 영화를 봤을 때 항상 뭔가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33편의 천만 영화가 있었단 말이야. 34번째 왕가산 남자를 보면서 이게 그 정도 급인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것도 자극적인 장면 좀 많잖아.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 보고 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 1, 2, 3, 4편을 좋아하고,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 진짜 좋아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 2편부터 유입된 1편 나올 때는 인사이드 아웃이 뭔데 싶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관심도 없었는데 2편 나올 때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이걸 그래픽을 너무 잘 만들었다. 그것도 있고 짜임새가 좋다. 짜임새도 좋고 너무 아무튼 좋았습니다. 뭐 그런 거지. 범죄도시 시리즈도 좋아하고 아바타 시리즈도 좋아하는데, 잔잔하지만 은근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진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 외의 명작들도 좋아하고 천만 영화들은 다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된 영화가 왕가산 남자였는데 재밌게 보고 오자고 다짐했었고 여기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적었어. 여기 그 오늘 계획표에. 그리고 감상문을 써보자면은, 나는 단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세조대왕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정도만 아는데, 사실 그 정도밖에 모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문학 시간에 사육신이 있었다, 생육신이 있었다, 뭐 이런, 뭐 수양 버들 뭐 이런 말, 문학 고전 문학 하면서 배운 적이 있긴 했었는데 말이 꼬이네. 아무튼 단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고, 단종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단종이 완전히 유치원 초등학생 꼬마인 줄 알았어. 회의 당했을 때. 근데 17살, 16살이라니까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잘생겨서 짜증이 났습니다. 에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지. 어떤 영화인가 리뷰를 해보자면은 꽤나 슬픈 영화인 것 같습니다. 왜 천만 영화일까? 내가 나름 분석을 해봤어. 근데 그냥 무난한 분석이야. 재미있어서, 감동적이어서, 슬픔을 잘 표현해서, 연기력이 좋아서. 연기력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연기 찐빠도 없고, 호랑이 시즌 내가 봐도 좀 깨긴 깼습니다. 마치 마블 영화에서 그 뭐지? 와칸다 포레버에서 그 아이언 하트 있잖아. 아이언 하트 그래픽이 완전 또봇 같잖아. 아이언맨 1편하고 비교해도 완전 CG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아이언 하트급인데 CG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단종이 뭐 있었으니까 그런 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납니다. 근데 히도 펀치라고
완전 애기 페이스잖아, 단종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자면 내가 언젠가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그 선글라스 끼는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라스 영이라고 하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봤냐면은 내가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좋았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소박하면서도 김은희 작가에 비해 별로 꿀리지 않는 실력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획했던 대로 자기계발서 퓨처 셀프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책인지 말해보자면 일단 자기계발서이긴 합니다. 퓨처 셀프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와닿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름에 퓨처가 들어가잖아. 퓨처는 미래라는 뜻이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만을 시야에 담아두는 진취적인 인생관을 강조한 책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지도 않고 현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타락하지도 않고 미래만을 바라본다는 그 태도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 나름 효율적인 태도고 그런 태도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가치는 있어. 그러나 전 국민의 필독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 하냐면은 피처 셀프 그 30만인가? 기념판에 이런 말이 써 있었거든. 어디 있지? 잠깐만. 영상. 아이씨.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있다. 정확히 20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퓨처 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라고 써 있어. 근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자기 개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퓨처 셀프가 좋을 수는 있어. 그 중에서도 미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쪼개서 미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미시적인 계획을 매일 아침에 세우긴 하지만 그거를 거시적인 계획을 쪼개서 세운 적은 삶에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퓨처 셀프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책을 대국민 필독서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이 전 국민 필독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좋은 책이긴 하지만 나름 두껍지. 나름 절반 벽돌 책이지. 어찌됐든 여기 이렇게 써놨어. 내가 일기에 읽을 가치는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필독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자기 개발이라는 분야 혹은 영역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잖아. 자기 개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미래를 떠올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쪼개서 하루에 계획을 정의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지. 아니 뭐 그딴 식으로 어렵지럽게 삽니까? 그냥 대충 살아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지. 왜 거부감을 느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너무 미래만을 강조한다는 거야. 미래는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적이긴 해. 하지만 현재에 몰입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를 최대한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거나 상상하고 그 미래를 4차원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차원 공간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섹스도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어찌됐든 원시인 같이 말하긴 했지만 아무튼 거기에 선을 하나 추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 이 4차원의 세계라고 생각했을 때 미래는 시간축에 있기 때문에 공간축, 3차원 공간축에서만 따질 수 없는 축에 있단 말이야. 그 가상의 기억이 이끄는 현재가 있을 거 아니야. 현재 특정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행동에 온전히 몰입하라는 식으로 퓨처 셀프를 이용하는 건 좋긴 한데 너무 멀리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난 이런 생각 들어. 목표가 꼭 있어야 됩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왜지? 왜 사람의 가치관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유퀴즈였나? 어디서 유퀴즈였는지 모르겠는데 유재석이 이렇게 말했거든. 저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매일 하고자 하는 일 다 하고 자면 그걸로 된 거지. 왜 굳이 먼 미래에 대한 목표가 필요한 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김연아도 훈련 존나 빡세게 하고 있을 때 PD가 와서 물었단 말이야.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훈련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에 몰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건 스킬로서는 괜찮다. 부스트업 10%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성공 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기억나는 구절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무엇을 열심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는 전념하던 일이 현실로 된 것이다. 좋습니다. 읽고 뭘 느꼈냐면은 전형적인 재개발사라는 거야. 미래와 상상을 강조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현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퓨처 셀프에 나오는 미스터 비스트가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빌 게이츠가 됐든, 빌 게이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좀 미래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걸 바라는 사람이 여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뭐 자기계발서가 대부분 그렇지만 깡그리 무시하는 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더 깊게 내려가 보는 거야. 퓨처 셀프는 정말로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하기만 한 책일까? 사실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미래를 자유롭게 꿈꾸고 그 희열과 아찔함을 주위의 타인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소박하면서도 큰 기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떨어질 뻔했네. 이 시크릿이란 책도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라기보단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시크릿이란 책도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 그냥 부정적인 거 사로잡히지 마라. 그건 실어 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타인과 나누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만 나누면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든 뭐가 일으키든 악이 저절로 사라진 해가지고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뉴에이지 서적입니다. 시크릿은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긴 해. 뭐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 퓨처 셀프라는 이 책을 주위의 지인들에게 추천하는가를 물어본다면 나는 추천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에 염증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동기부여 뒤집기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겠지. 물론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귈 일은 거의 없겠지만,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은 크게 21가지입니다. 7개, 7, 3면 3, 21이야. 미래의 나를 위협한 요인 7가지를 말해주고,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말해주고, 뭐 잠깐 지가 뭐라고 진실을 함부로 논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연구를 했다니까 믿어봐야지. 미래의 내가 된 7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총 21개 소제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미래의 나에 대한 위협,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의 내가 된 말했고 있는 미래의 내가 된 단계,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확실히 읽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 쉽게 읽히고 논리 정연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나쁜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꿔주는 방법이 써 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낀 점, 이 책은 체화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솔직히 이 책도 성공학 서적이기 때문에 성공학 서적이 체화하기 쉽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아니면 작은 성공을 추구하던가. 성공학 서적을 체화했다는 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되게 쉽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공학 서적은 장황하게 글은 많이 질이 멸렬하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퓨처 셀프라는 이 책도 체화하기 어려운 책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즉 읽고 나서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야. 그럼에도 이 책을 100독이든 1000독이든 해가지고 내용을 체화하고 실천해낸다면 내용이 이끄는 대로 인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실천이 어렵다는 거지. 이 책의 메시지와 독자에게 전하는 인사이트는 각별하고 소중하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되는 독자 중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 책의 사항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나도 이 책 2번인가 읽었거든. 오늘까지 합치면 2번 정도 읽었는데 글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 읽어볼 만한 가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소중한 인사이트와 각별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읽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관건은 현명한 적용에 있다는 거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서 역산해서 상상을 하고 현실로 내려오는 이 책의 주장은 자칫 망상이나 몽상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나는 이 책도 그렇고 시크릿도 그렇고 다른 모든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책 자체가 주는 낭만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 물론 욕망이 전부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탐욕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인정해. 근데 자신의 탐욕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너무 암울한 삶이라는 그런 생각도 난 개인적으로 양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낭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낭만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생각해봤는데 난 천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천만대란 이유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통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교집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본 천만 영화 16개입니다. 극한 직업 봤고, 아바타 1편 봤고, 어벤져스 4편 봤고, 베테랑 봤고, 괴물 봤고, 도둑들 봤고, 7번 방의 선물 봤고, 범죄도시 2편 봤고, 광해 봤고, 택시 운전사 봤고, 태극기 휘날리며 봤고, 부산행 봤고, 어벤져스 3편 봤고, 범죄도시 3편 봤고, 어벤져스 2편 봤고, 기생충 봤습니다. 아직 보지 않은 영화. 왕가산 남자도 봤으니까 17개구나. 그럼 아직 보지 않은 영화도 17개, 나머지 다 안 봤으니까. 그럼 절반을 본 거네. 천만 영화를.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오늘 점검을 좀 해봤는데, 채널명은 김건우. 구독자 31명. 동영상 173개 올렸는데, 구독자가 31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는 3664회인데 평균 조회수는 동영상 한 개당 21회 정도 되겠네. 사실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채널을 지금보다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구독자 수 자체는 서서히 늘면 기분은 좋지만 안 늘어도 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올 생각이긴 한데 어제는 간다고 해놓고 귀찮고 힘들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을 해서는 안 되겠지. 오늘 가서 치열하게 땀 흘리고 오면 되는 거고 오늘도 못 갈 수 있겠지. 귀찮아서라기보다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걸로 자책을 해서는 또 안 되겠지. 인생 기니까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아무튼 가면 되는 거야. 예상 루틴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예상 루틴입니다. 벤치프레스로 운동 시작하고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을 치열하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난 벤치프레스 최대 무게는 100이 아니지. 벤치프레스 최대 무게는 90까지 해봤고 데드리프트 최대 무게는 130까지 해봤는데 요새는 120밖에 안 되더라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가볍게 하면 되고 각종 머신 운동은 그냥 족대로 즐기면 되는 거고 스쿼트는 선택사항으로 할 겁니다. 스쿼트는 좀 무섭거든.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느껴져서 스쿼트는 원래 별로 안 합니다. 무산소 운동이 끝나도 산책은 20분 이상 반드시 하기. 그리고 흔히 골근 딸딸이라고 하지. 골격근량에 집착하지 않기. 그리고 인바디 과몰입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본업인 공무원 시험 오늘 잠깐 쉬었지. 일요일이니까 전략 점검도 할 겁니다. 국어는 글만 잘 읽으면 장땡입니다. 전략이고 뭐 그냥 필요가 없어. 평소에 독서량만 계속 유지하면 만점에 나올 겁니다. 영어, 어휘 어법 공부 솔직히 할 필요 없어. 대부분 다 아니까. 독해력의 감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어휘나 어법 기본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법은 5형식을 말합니다. 5개의 형식. 어휘는 그냥 기본 단어를 말하고 그거 다 한다고 해서 해석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길거나 문장 구조를 꼬아놨거나 복문이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독해력 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람 개념 공부 이제 필요 없이 어제 다 했으니까 문제만 풀면 되고 사회복잡개론은 개념 플러스 법령을 보완해야 됩니다. 특히 법제론의 개념과 상호 심화 법령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도 풀어야겠지. 행정법은 개념은 보완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외웠거든. 굵직스러운 판례만 더 외우면 되고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겠지. 그리고 오늘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나의 다짐을 적어봤습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만들어 드리지 않는다.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린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것이다.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의 내리사랑의 효도로 되돌려 줄 것이다. 좋은 아들이 될 것이다. 부모님께 대들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아버지에 효도할 것이다. 어머니에 효도할 것이다. 부모님께 큰 돈을 드릴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우리 아빠도 이제 66세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뭐 살아생전에 아빠한테 큰 돈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자신이 없거든. 근데 엄마한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선택적 효도인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빠가 너무 노령이셔서 60년생이거든. 오늘 책상을 정리해봤는데 수험서는 전부 통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우면 안 되겠지. 국어 기본서, 영어 기본서, 한국사 압축 기본서, 사복 전략서랑 기본 이론서, 행법 유학 기본서 전부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개념은 거의 다 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복습을 통해서 암기하는 건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책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의 답지라는 것도 그렇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발췌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다른 단행본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6월 20일이고 응시하는 건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그리고 잡동산이나 건담 프라모델 등은 여기 있잖아. 건담 프라모델, 건담 마크2
내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살면서 받아왔던 각종 상장들 중학교 때 많이 받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감상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권의 공책들은 다 쓴 공책은 빨리 버리고 안 읽는 성경책은 버리지 말지 고민을 해봤는데 친구가 선물해준 책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각종 다이어리와 필기 노트들도 버리지는 않겠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시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호강시켜드릴 자신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할 것이다. 이제는 싸우지 않겠다. 아버지에게 시비 걸지 않겠다. 물론 아빠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함께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그러니까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상처만 드려서 죄송하다. 엄마를 바보 취급했던 게 미안하다. 엄마는 바보도 아니고 한심한 사람도 아니다.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엄마는 다정한 사람이다. 엄마에게 불효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호강시켜 드릴 것이다. 아빠하고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영상 일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계획은 몇 개냐 이게? 11개 정도 됩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오기, 왕가 사는 남자 감상문 쓰기, 퓨처 셀프를 읽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생각해보기, 유튜브 영상 점검하기,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기. 아직 가진 않았지만 운동법은 다 정리했으니까. 공무원 시험 전략 점검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책상 정리하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뭐 아무튼 난 영화를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노래 한번 불러볼까? 글쎄 맨날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불러볼까? 그건 좀 그런데 너무 여자 같거든. 글쎄. 그래 브레이브하트 불러보자.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온 OST. 너무 오타쿠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진짜 오타쿠니까. 어떻게 시작하더라? 좋아.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았다면 할 수 있어. 한숨은 패배자의 몫인 거야. 너는 다르잖아. 그 누구도 대신 못할 너의 일이야. 부르른 이별과 또 다른 세상까지도 지켜줘. 날아봐 높은 바람이 불 때 대답해 꿈이 너를 부를 때 모든 게 너의 마음에 달려있어. 때로는 너도 잊고 있지만 너는 충분히 개하단 걸 너의 맘속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를 보여줘. Show me your baby heart 다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쪽팔린다.